자,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하면서 어디에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는지 제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의 분석이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예측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럴듯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승부수, 자, 목숨을 건 승부수를 띄웠죠. 단식이라는. 시간대별로 흘러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윤석열이 이 체포동의안 국회에 내야 되는데 해외에서 이거를 결재를 바로 해버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으로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냅니다. 윤석열이요, 해외에서 체포동의안을 결재한 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비춰보면요, 귀국한 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결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기다렸다는지 해외에서 결재가 떨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추석 연휴에 무언가를 할 것이다. 이 목표가 뚜렷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런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거는 한동훈의 탄핵 사유가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SNS에 부결 요구를 시사하는 글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가결이 됐다, 역효과가 났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글을 올리기 전에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왔어요. 이때 체포동의안 관련된 딜을 제안한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식을 하고 있고 단식이 20일이 넘어가고 있는 절체절명, 병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식염수만 맞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부결 요구를 시사하는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공천에 관련된 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부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우세했죠. 결과는요, 배신자들 다수 발생으로 가결이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은 1차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 윤석열하고 한동훈은요, 당연히 부결될 것을 예상했다. 윤석열은 몰라도 최소한 한동훈은 부결될 것을 예상했다. 방탄 프레임을 씌워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밥상머리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봐라 이재명 봐라, 민주당 하는 거 봐라, 방탄 아니냐, 이거를 만들려고 급하게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 윤석열이 바로 해외에서 결재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수박들, 한동훈은요, 민주당 수박들의 추악한 탐욕의 크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당연히 부결시키겠지. 아니,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결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가결이 돼버린 거예요. 한동훈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자, 한동훈을 포함한 검찰은요, 구속영장 청구를 이번에 급하게 할 계획이 없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덜 됐거든요. 이화영 회유도 실패를 했습니다. 김만배 역시 작업에 실패를 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1년 반을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왜냐?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어미준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잡아라. 어미준이 누굽니까? 조작의 경력자, 경력 직원이에요. 한명숙 총리 조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어미준이란 검사인데, 어미준이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이걸 빼와가지고 이재명 사건에다가 투입을 시킵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 너밖에 없다, 너만큼 조작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투입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자, 어미준까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작업을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은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작업이 덜 끝났어요.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이재명 빨리 구속시켜라, 이런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파다했습니다. 결국 한동훈과 검찰은 윤석열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예요. 한동훈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었다는 근거로는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너무 허접해요. 142페이지의 분량이고요. 자료는 16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판사도 하루 만에 이 영장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양이 아니죠. 확실한 카드가 없으니까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거기다가 비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들여다본 사람들 비문이 너무 많다. 이게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문장이 너무 이상하다. 오타도 많고 너무 이상한 구속영장 청구서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겼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고 씁니다. 사장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이런 거를 검수를 못하고 그냥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 없었다. 한동훈과 검찰은요. 이번에 이 타이밍에 이재명을 구속영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너무 압력을 넣으니까 급하게 그냥 친 거다. 부결될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가결돼 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박강원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온 이후에 SNS에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요. 가결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민주당 내 피하 구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싶지만 민주당이 해결이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요, 민주당 내 투쟁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아군이라고 같은 집에 있는데 적군들이 바글바글한 상태였다. 자, 이걸 어떻게 피하식별을 해줄 거냐? 거기다가 당 대표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수박이다, 나의 적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란 말이죠. 대표 위치에서 대놓고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딜을 쳤고 그거를 거절을 했다. 그리고는 부결을 요청하는 듯한 글을 썼다는 것. 가결을 확신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박광원입니다. 의총에서 그걸 막은 사람이 박광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수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민주당 내 피하 구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결파들의 위치는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가결파들이 쪼그라들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그 메시지 하나를 던짐으로써 확실하게 민주당 내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한, 이건 이재명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군이냐 적군이냐, 비명 친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동의하는 인간들. 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검찰의 이 무자비한 권력 남용을 비판했어요.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의 적군을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가결이 된 이후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한동훈 2차 멘붕이 옵니다. 이 남은 건 한동훈의 몰락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죠. 자, 민주당 수박들은요, 자기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장렬합니다. 자기들 덕분에 이재명 방탄 이미지 벗은 것 아니냐? 이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자, 유다, 예수의 부활을 이끌어냈으니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일제가 조선을 선진화시켰다, 산업화시켰다. 그러니까 고마워야 된다. 민족 반역자들의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 같지않은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동훈은요, 2월에 이재명 죄가 없으면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할 거다. 판사 앞에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번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계속 말을 바꾸죠. 이 상황이 딱 만들어졌어요. 민주당 내에 아군 적군이 구별이 확실하게 딱 됐고요. 누군지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가결파들의 입지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비명, 반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윤석열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이게 저는 좀 많이 놀랬어요. 아, 역시 이재명의 이 감각, 타이밍을 잡는 감각은 탁월하구나.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요, 영수회담 거절할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만한 짓 한 거 아니냐. 어차피 안 받을 건데 이 제안을, 영수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민주당 내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옵니다. 자, 수박들도 영수회담 제안을 비판하지 못하죠.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요, 윤석열과의 각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싸워온 쭉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민주당 내를 개혁하기 위해서예요. 민주당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쪽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기와 싸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요, 다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 투쟁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다. 제가 이런 분석에 도달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어떻게 같은 편 내에 적군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를 정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국민의힘은요, 김기현이 여야 대표회담 먼저 하자고 조릅니다. 예전에 토론회 하자 그랬는데 튄 적이 있죠. 근데 무슨 여야 대표회담을 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들은 척도 안 해요. 여야 대표회담 언급도 없습니다. 이제 대결 구도가 명확해진 거예요.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요, 했었던 모든 행보들이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는 거를 확신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했다. 가장 죄가 없는,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직접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행보다라고 판단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이 바닥에 잘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남시장 때부터 쭉 했었던 행보를 보면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무언가의 액션을 취할 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거든요. 굉장히 계산돼 있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왔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바로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보들이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이기는 건 확실한데 압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압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되면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내 입지가 난공불락 상태가 확정이 돼버립니다. 다음 총선은 무조건 이재명 간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결파들 민주당 내 세력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 윤석열 탄핵 여론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민심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사법부의 반란은 이어질 겁니다. 제가 구속영장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사법부가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건 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도 안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은 기각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못 친다, 한동훈은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장했었는데 윤석열의 압력에 못 이겨서 구속영장을 쳤고, 제 예측대로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자, 사법부는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치를 떨고 있다. 첫 번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집권하자마자 뒤집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뒤집었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너무나 권력이 센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짓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것, 이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 터진 거예요. 윤석열이 사법부를 얼마나 개무시하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사면하고 공천을 줘버렸어요. 다시 출마를 시킵니다. 사법부 입장에선 이 인간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행정부가 뒤엎었다?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법부의 반란은 저는 계속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권을 활용한 모든 공작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무력화됩니다. 자,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 판사 한 명이 검찰 수백 명의 모든 공작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 않다. 판사 한 명한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젠 이 무도한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이 가속화될 거예요. 공천권을 절대 포기 못하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절대 공천권 포기 못합니다.
공천권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힘이 사라지면 자기가 무너진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한 공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국회에 집어넣는 것 말고는 윤석열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천 시도할 게 뻔합니다. 이건 확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이 폭발할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속출할 거고요. 국민의힘 총선 대참패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으로 보수 지지층 박살날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박근혜 때처럼. 윤석열 탄핵, 검찰 기소청으로 축소, 나쁜 놈들 모두 감옥. 한동훈 가발 유무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압승하게 되면 온다는 겁니다. 보통 20%에서 25% 나옵니다. 이 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강서구에 사는 분들 지인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올라가면 압승할 수 있습니다. 압승하면 윤석열 탄핵 가능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기각되고 1년의 쭉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의 추측을 보탠 겁니다. 아까 시청자분들이 결과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결과에 끼워 맞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닐까? 제 분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타이밍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 민주당 내에 피하 구별을 하는데 확실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제 퇴원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뛰어들 겁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압승이 가능하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외쳐야 되죠. 압승만이 필요하다.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탄핵과 직결되는 선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싸움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가결파들이 등장함으로써 민주당 내 싸움이 끝났다. 민주당 내 싸움이 끝났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